1년부터 바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자, 어른들이 두꺼비를 키우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죠. 취미로 요즘은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 시대에 그런 사람은 거의 전무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마리 두꺼비가 무엇인지는 이제 1년에 아직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년 가면 나옵니다. 그 2마리 두꺼비는 바로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두 손이 되겠습니다. 거친 일을 아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죠. 주로 농사 일을 하거나 또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은 거칠 수밖에 없죠. 이 시에서도 화자의 아버지는 막일을 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거칠었죠. 양손을 비유하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 그럼 해가 말끔하게 떨어지려면 거의 겨울에는 6시 이후, 또 여름이나 봄 같은 때는 적어도 한 7시, 8시 정도. 자, 그 정도 시간이니까 되게 늦게 퇴근하신 거네요. 두꺼비부터 시켜주고 늦은 식사, 항상 늦게 퇴근하고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나는 녀석을 시샘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손을 사랑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일하는 데 몰두하느라고 자녀에게 어떤 정감 있는 말,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시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가 일하시느라고 화자와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적었던 거에 대한 그런 시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개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워낙 손이 크고 거치니까.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냅니다. 손등이 거친 손등이 독을 뿜어낸다. 자, 이거는 이제 역시 그것도 비유적 의미가 있는데요. 거칠어진 손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그거를 느꼈던 그 순간에 화자는 눈이 충혈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왜 화자는 갑자기 시샘을 하다가 눈이 충혈되는 그런 정서의 변화가 있네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되게 조금 못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일만 하고 자기랑 안 놀아준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만져보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 연민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화자는 눈이 충혈된다. 즉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과 서러움을 느낍니다. 이 충혈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화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문맥을 좀 잘 확인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내 양눈이 충혈되었다. 독을 뿜어내는 통에 자기가 서러워서 눈물이 나온 건데 자기가 서러워서 눈물이 나온 건데 자, 두꺼비 때문에 손등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 자기가 느낀 거를 손등이 나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의 주체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하죠. 자, 주체와 객체가 전도 뒤 바뀌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이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자,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고달프게 사는 것이 싫다. 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아버지의 거친 손과 고달픈 삶을 느끼며 안쓰러움을 느끼는 화자. 자, 일찌감치 철이 들었는 것 같아요. 이 화자가 3년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치니까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가족들이 염려할까 봐 손을 내어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 나이 70세까지 망일판으로 나가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들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고 나갑니다. 자, 되게 부지런하시고 성실한 분이었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사연도 역시 한 줄짜리 연인데요. 갑자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엄마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놀이터,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모래밭 위에서 자, 손을 이렇게, 그죠? 손을 이렇게 모래 속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동요를 전래동요죠. 전래동요를 부르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습니다. 자, 시 안에 시인이 지은 게 아니고 전래동요로 내려오는 가사를 빌려 쓰는 거죠. 자, 빌려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차용이라고 합니다. 빌릴 차자의 술령차죠. 그대로 인용했네요. 자, 다음 5연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아버지는 자,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자, 아버지의 양손 거친 손의 두꺼비에서 두꺼비 동요 헌집 새집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두꺼비 집을 지으셨대요. 자,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웬? 자, 이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두꺼비 집은 무덤을 가리키죠. 두꺼비가 있는 곳이 두꺼비 집인데 아버지는 땅속에 두꺼비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간, 자, 겨울잠에 들어간, 잠에 들어간 아버지, 그리고 봄이 지났지만 잔디만 깨어났습니다. 자, 여기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지난 겨울에서 자, 봄이 지날 때까지. 자, 이렇게 반대 화살표가 아닌데 지금 잘못 껐습니다. 자, 직선 화살표를 거주고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네요. 일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겨울잠에 들어간 아버지와 두꺼비 집 그리고 봄이 와서 깨어난 잔디는 당연히 의미상 대조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면입니다. 내 아버지 양손엔 우둘투둘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뭐뭐 했었다. 당연히 과거 회상의 어조가 되겠네요. 자,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두꺼비 드디어 양손의 정체가 그 비유적 의미의 정체가 두꺼비란 자, 아버지의 양손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마지막 년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1년에 나왔던 두꺼비가 6년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양손이라는 사실이 자, 의미상으로 호응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시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자, 이해와 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래. 자, 우리는 독자로서 화자의 체험과 그 정서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원관음을 감춘 채로 전개합니다. 감추다가 마지막 년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사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중에 체크할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성격 회상과 예상과 감각은 볼 필요 없겠고요. 주된 표현법 은유. 자, 보조관념이 두꺼비, 원관념은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조관념 두꺼비를 빌려서 표현하겠다는 점. 자, 보조관념과 그 아버지의 손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자, 바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율 형성 방법. 두꺼비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단어의 반복입니다. 두드러진 심상, 우둘두둘하다.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들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애틋한 어조, 그리고 계절적 배경을 활용했다. 자, 겨울과 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꺼비 집을 짓고 잠들었고, 봄에 잔디가 깨어나죠. 시간의 경과 흐름이 드러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자, 자연물과 아버지를 대조했습니다. 아버지의 겨울잠, 자, 아버지, 그리고 잔디, 자연물. 잔디는 깨어났는데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죠. 자, 이 대조를 통해서 그림과 주제와 그림과 연민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감상의 길잡이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 항상 논리적 이해가 중요하죠. 필요한 사항 암기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